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민 시사평론가, 김지혜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국정원 업무 보고를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요, 오후에 갑자기 청와대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던 기무사 계엄령,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세부 문건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장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 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집회 예상지역 2개소,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야당 측에서는 아마 대비하는 정도 문건일 거다라고 했는데요. 내용 하나하나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끝나면요, 그대로 담화문을 읽을지 포고문 내용까지 있던데요. 김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총 67페이지에 달하는 그 세부 자료인데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로 신속하게 마치 이제 계엄령이 실제로 선포될 것을 가상 시나리오화 시켜가지고 얼마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말 대한민국을 장악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이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까지 담겨져 있고요. 게다가 이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래서 각 언론사에 그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국회 통제 내용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회 시위를 금지해 놓고 그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체포를 한 다음에 사법 처리를 하는데, 그 사법 처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결 정족수를 부족하게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계획까지 굉장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상세하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서 이제 2년마다 이제 수립되는 그런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는 좀 전혀 상이함을 이미 정부가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이 정말 어떤 의도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오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대통령이 보고 있던 이 추가 문건이라고 하면서요, 지금 오후 공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에 한밤에 탱크가 투입된다는 것까지 어떤 부분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로, 물론 청와대는 경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 문건 공개까지 이루어지게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초기에 이 기무사 관련 문건들이 나올 때는 양자의 어떤 의견이 팽팽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일상적인 그 점검 차원의 것들이었던가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네.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겠다는 의도가 좀 보인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팽팽했었는데, 네. 오늘 나온 이 문건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충격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정도라고 보면 지금 이 대통령의 어떤 경로라든가 또는 심각성을 느끼는 이 정도가 네. 실제 체감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하필 이 타이밍에 이게 지금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건 그럼 차치하고, 이 지금 문건 내용에 네. 실질적인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차후에 좀 국민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좀 알려주는 것이 정치권의 어떤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야당 측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청와대가 왜 이 타이밍에 라는 문의도 하고 있긴 하지만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김병민 교수님은 일단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문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MBN도 아마 해당에 포함되지 들어가 않을까 있더라고요, 저희가요. 싶은데 네. 보도검열을 통해 갖고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볼 수 네. 있을 만한 그런 문건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됐는데 거기에 처음에 애당초에는 지금 이와 같은 세부 문건에 대한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송영문 국방장관이 처음에 문건을 인지했던 건 올해 3월 달로 볼 수 있는데 그 3월 달에 문건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지금 이와 같은 세부 실행 계획의 문건도 송영문 국방장관이 인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를 통해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처음에 계엄의 문건과 지금 있게 되는 세부 실행의 문건까지 따져보게 됐을 경우는 그 내용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지금 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청와대로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문건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건이 있어서 국민에게 시급하게 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청와대는 과연 이 실행 계획에 대한 문건들을 언제 확인하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도 송영무 장관은 이런 문건을 기무사가 쓰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장혜찬 평론가님, 기무사는 과연 어디까지 꾀했던 걸까요? 저는 우선 언론 통제나 인터넷 통제 같은 내용도 충격적이지만요. 네. 국회를 통제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국가 비상 상태에서 계엄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계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이 계엄을 해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기무사 문건에 의하면 억지로 막으려고 했다는 건 아닙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을 불참시켜서 정족수를 미결시킨다던가 아니면 당시 야당 의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체포해서 국회 정족수 또 미달시킨다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네. 국회를 통제하는 합법적으로 계엄을 해제하는 방법까지 금지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 계엄 문건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굉장히 잘못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구분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세부 사항인지 네. 아니면 이런 언론 통제 계획이나 국회를 통제하는 계획들이 기무사의 어떤 문건 작성자들이 과잉 충성해서 한마디로 오버한 것인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네. 청와대 지시라면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 과잉 충성에 의한 자발적인 문건이었다면 국기문란과는 좀 별개로 군의 어떤 잘못된 판단 착오가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셨을까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상황이었죠. 아마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1차적으로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청와대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실장이 이 여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은 국방부 당시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 그리고 지금 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 문건 작성 본인이 지시했다 이렇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혜찬 평론가가 좋은 지적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이와 같은 상태를 작성했던 그러니까 최초의 실무 작성자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건을 작성하게 된 가장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이 제가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 중에 어디까지 관련돼 있는지 이걸 이제 밝히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